자, 오늘부터 5분 순삭 우리 대학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해야 될 대학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서 5분 동안만 딱 녹음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대학으로 자, 우리 학교랑 가까이 있는 명지대학교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있죠. 폐교될 거냐, 아니면 살아남을 거냐. 어찌됐건 이름 명성에 많은 오점이 남기고 또한 위상에 많이 추락한 건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위기가 될 거냐 아니면 이대로 끝날 것이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자, 서울에 있는 인문 캠퍼스, 그 다음에 자연에는 처인구에 있는 자연 캠퍼스가 있죠. 자,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형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6개까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크게 운영을 하는데요. 뭐 실기도 있고 뭐 기타도 있지만 일단 크게 자, 교과는 2개의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교과 면접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명지인재 면접 전형과 명지인재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명지인재 면접이라는 얘기는 면접을 보겠다는 얘기죠. 1단계에서 4배수를 먼저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는 전형이 있고요. 명지인재 서류 전형은 말 그대로 100% 서류만 보고 합격자를 판별하는데 자소서까지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올해 공과대학의 반도체공학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요. 뭐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반도체공학과를 많이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자연에 있던 전공자유학부가 사라집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특이하죠.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가 중에서 상위 4과목, 총 16과목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인문의 사회에 이 한국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2과목을 반영하는데 자, A면 1등급, B면 2등급, C는 4등급 이렇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대부분 이 점수대가 2, 3등급대에서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 B 정도 맞으면 손해보진 않는데 A를 맞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입학전형 주요상을 보면 수시 정시의 비율이 67대 32%입니다. 뭐 우리가 6대 4라고 알고 있지만 명지대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수시에 더 많이 뽑고요. 그리고 명지대를 가려면 수시에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306명, 면접에 301명을 뽑는데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100입니다. 아까 말했던 국영수사, 국영수과 중에서 상위 4과목씩 총 16과목을 반영하는 거고요. 교과 면접 전형은 1단계에서 5배수로 면접으로 내신으로 추린 다음에 또 2단계 면접 30%가 반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전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년도 데이터를 이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학교의 추천 전형보다 교과 면접이 좀 더 까칠했던 것 같고요. 명지인재 면접, 명지인재 서류 2개로 나눠지는데 1단계에서 4배수를 추린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게 면접 전형이고 서류 전형은 서류만 보는데 여기에는 자소서까지 본다. 자, 면접은 그 교과 면접, 그러니까 교과면 요 전형이죠. 1단계 5배수 보는 이 전형은 10월 22일 날 토요일 날 인문이 있고 23일 일요일 날 자연이 보고요. 학종에 대한 면접은 11월 26일, 27일 있습니다. 이 날짜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학종 면접이 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그 최저 학력에 달려 있는 다른 전형을 지원해 놓고 최저가 충족이 되면 과감하게 학종을 안 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제 경쟁률보다 실질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 학교자 발표는 11월 24일 날 발표하죠. 자,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하고요. 수능 결과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학종은 12월 8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명지대 합격 전략을 굳이 말하면 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저 없는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 광운대, 덕성여대, 한성대 이런 대학들이 있다고 했는데 명지도 그 대학 중에 하나죠. 예전엔 보험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은 여전히 몇 개 안 되지만 여전히 교과 전형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명지대를 지원하는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명지대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학생들의 풀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명지대만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분위기는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집도 아닌 쉽게 말해서 전공만 잘만 선택하면 의외의 대박이 날 수 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빵꾸난다 말을 얘기하는데 잘만 우리가 파악하면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가 나온 학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명지대 환산 등급으로 계산했을 때 자기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챙겨내시고 자, 공포를 이겨내야 됩니다. 자, 입시는 두려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잘만 파악하면 되시고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좀 재미를 못 봤지만 교과 면접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명지대 쓰는 친구들이 서울 중상위권의 종합전형,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 그다음에 수도권에 최저가 있는 교과전형간의 중복을 지원하기 때문에 요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좀 놓고 보는데요. 작년도에 추천 전형이 241명 모집했고 올해는 306명으로 많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306명 늘어났었는데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학교의 어떤 폐교 위기라고 하는 그런 소문 때문에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과 모집 인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로 뽑는 전형들이 다른 대학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고, 반면에 교과 면접은 2021년 대비해서 2022학년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도 많이 감소했고요. 대신에 종합전형은 소폭 상승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참 재밌는 건데 학교의 추천 전형, 자 내신만 갖고 뽑는 전형이죠. 보통 여기 요 평균까지 70%까지 알려주는데 여기 최저까지 대학교 측에서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국문과 같은 걸 예를 들면 4명 모집에 경쟁률이 4.3대 1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6, 17명 정도 모집했겠죠. 예비번을 12번까지 받았으니까 4명의 데가 10이니까 총 16명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꼴등으로 붙은 친구가 3.25등급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원자 풀 자체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지원하는 사람 거의 다 붙었다고 해도 3.25등급인데, 그에 반해서 아랍제약과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인데 예비 9번까지 이것도 거의 다 붙었다고 봐도 되겠죠. 13명이 붙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5등급짜리가 최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흔히 말해서 이제 정말 입시 대박이 난 거죠. 미술사학과도 마찬가지로 자 3.3대 1이니까 보통 서너 명 이렇게 지원했을 거라고 보는데 4명의 예비번호 6번이니까 10명이 붙은 거죠. 거의 다 붙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4.56등급,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 지도학과도 5.38등급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런 수가 적지만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비번호가 거의 다 끝번호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등급 후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학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명한 건 작년도에 5등급까지 떨어졌던 이 학과를 알면서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학과들이 올해는 분명히 성적이 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낮긴 하지만 경쟁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막판 끝판에 모이는 경우는 빵꾸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원래 교과 전형보다는 점수가 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도에 더 높았습니다. 일단 1단계 합격 컷이 3등급대 중후반, 어떤 과는 2등급도 있고요. 자, 이렇게 몰려있죠. 그러고 나서 최종 합격자를 봤더니 아까 교과 전형보다 훨씬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실은 교과 전형보다, 그러니까 내신 100% 전형보다 이 면접 있는 전형이 좀 더 점수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원수가 줄었고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반대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이전 명지대 개념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지만, 일단 경쟁률을 좀 예의주시하시고 그러고 나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단계 통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좀 참고하시되, 이 경쟁률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아마 전년도보다는 1단계 컷이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수대에 있는 친구들 잘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시고, 면접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정 같은 마찬가지죠. 4등급, 3등급 때부터 4등급 골고루 퍼져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경쟁률 참고하시고, 1단계가 5배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1단계 미달 학과는 바둑학과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뭐 특별한 학과니까 거의 대부분 다 1단계 그 커트라인은 1단계 그 배수는 다 높게 나왔는데, 어찌됐건 요 점수를 잘 파악하셔서 면접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전형은 두 가지 전형이 있다고 했죠. 면접전형과 그 다음에 서류전형이 있는데, 굳이 두 개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서류형 종합은 학업 역량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형 전형은 똑같이 전공과 발전 가능성을 좀 높게 비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보다 서류형이 좀 더 내신에 대한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3등급 중후반대에서 많이 평균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 볼 때는 최저에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평균 점수에서 나의 서류적인 역량들이 얼마큼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도 3.6등급 정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류는 좀 더 높게 나왔죠. 인문 쪽은 3.2등급 정도 나왔고, 물론 이제 종합에서 이거는 뭐 그 상위 4과목이 아니라 전 과목을 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더 점수가
이렇게 짜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명지대 종합 쓰려면 3등급 때 3.5등급 전후로 해서 좀 준비된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과정도 마찬가지로 3.5등급 전후의 친구들이 서류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면접에 대한 유불리가 있느냐 없느냐 잘 참고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교 유형을 보는데 딴 거보다는 교과 중에서 학교장 추천과 교과 면접인데 우린 이제 이 검정고시 학생들에 대한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쓰지만 교과 전형은 명지대에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지원도 30% 가까이 하고요. 전체 지원자 30% 가까이가 검정고시생들이고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무려 24% 가까이가 우리 검정고시 학생 출신들입니다. 우리 그 검정고시 봤던 점수를 가장 후하게 수준의 대학 중 하나가 명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검정고시 학생들이 면접으로만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튼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5분 순삭으로 예고하고 시작했는데 10분이 훌쩍 넘어갔지만 아무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다양한 대학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의미 있는 대학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